그 음식점에서 막 돌아다니고 뛰고 소리 지르는 경우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렇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게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걸 제재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뽀로로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 음식점 같은 데서 그냥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또 어른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아이는 뽀로로 보고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냥 돌아다니는 게 낫지. 그 뽀로로 보면서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그 이제 중독 현상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한 자극을 일상생활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헷갈려하는 경우인데 집에서는 돌아다녀도 좀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와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 공공장소에서는 뛰지 말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참 그거를 구별해 가지고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한 5세, 6세, 7세 이런 아이들 그걸 구별해 가지고 집에서는 좀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공공장소에서는 그렇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지 말고 그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는 게 걱정이 되면 사실 뭐 어느 누구도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지금 안 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예, 남을 불편하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관되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밥을 집에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밥을 식탁에서 먹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 앉아가지고 앉아있던 애가 갑자기 벗어나가지고 딴 방에 가서 뭘 갖고 온단 말이죠. 장난감 같은 거를. 그러면 잔소리를 하죠. 야, 그냥 좀 돌아다니지 말고 밥 먹는데 뭐하니?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부모와 자녀가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죠. 왜? 어떤 징계도 없고 그냥 잔소리로 끝나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일단 잔소리보다는 정확한 이제 교육적 목적을 줘야 되는데 먼저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관찰해보고 그 아이 행동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고칠 수 있지.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면 고칠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지금 의자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일단 장난감을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너 밥 먹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게 궁금했구나. 먼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 집중해서 충실히 하고 놀 때는 또 노는 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밥 먹을 때 왜 충실해야 되는지, 밥상에서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죠, 이제 교육적으로.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럼 밥이 식잖아요. 음식들이 다 식고 맛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는 정말 정성 들여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맛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속상하다. 너가 잘 먹어야 더 맛있는 것들을 더 해주고 싶은데 엄마의 기쁨인데 너가 저렇게 밥 먹는 것보다 노는 걸 더 밥 먹는 시간을 좋아하니까 엄마가 정말 너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너한테 돌아다닐 때 자꾸 돌아다니니까 맛없는 거 해줘도 돼? 그냥 식은 밥 줘도 돼?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놀 땐 실컷 놀고 밥 먹을 땐 집중해서 먹을 수 있겠니? 그리고 이제 아이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이제 그대로 여기서 끝내면 공수표죠. 지키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일단 약속을 받아내는 것 중요하고 먼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세보세요. 몇 번 지금 의자를 벗어나는지를 관찰해보면 알죠. 그리고선 이제 밥 먹고 끝나고 나서 얘기. 오늘 너 잘 앉아서 먹기로 했는데 3번이나 벗어났다. 엄마가 다 봤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약속을 해서 어렵지만 정말 아까 말대로 집중해서 먹을 수 있니? 그럼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아예 끊기가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지 알아. 한 번에 그게 너가 지금 움직이던 거를 못 움직일 수는 없잖아. 다음에는 그러면
두 번까지는 움직이는 거를 용납해도 줄여나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음에 또 정말 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움직였다 그럼 칭찬해 줘야 돼요. 왜? 발전했기 때문에. 너가 어려웠지만 정말 이게 돌아다니고 싶었을 텐데 잘 참고 오늘은 두 번만 했네. 물론 그 두 번 움직인 거를 비난할 수는 있는데 그 자꾸 왜 반복적으로 비난하냐면 어제보다 나은 상태를 전혀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관찰도 못하고 그 의미 부여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을 발전된 모습을 자꾸 칭찬해주면 인정해주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엔 정말 안 움직이고 먹을 수 있어? 정말 밥 먹을 때 노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어? 그럼 또 흐뭇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나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세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네 번, 다섯 번 더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 안 지킨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약속 안 지킨 거를. 저번에 세 번 했고 그 다음에 잘 해가지고 어, 이제 줄이기로 했는데 더 안 지켰다 이런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징계를 줘야 되죠. 그럴 때 징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거를 정말 추억버릴 수 있어요. 애가 울고불고 난리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먹다만 그 밥, 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습관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아이가 막 울고불고 해도 거부하세요. 그렇게 너가 잘못해놓고서 우는 걸로 문제 해결하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지금은 다음번에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다음번에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주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예방하는 게 더 좋은데 다음 날로 됐는데 또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시를 해야 돼. 아이 행동에. 딱 움직이려고 때, 잠깐만, 너 혹시 저거 궁금해가지고 가려고 했지? 놀이방에 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오려고 했지? 그래. 물어보세요. 그럼 뜨끔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랬지, 그게 궁금했지만 참고 밥 먹는 거 집중할 수도 있었겠지. 할 수 있을까? 그럼 아이는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문제를. 약속했던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참고 또 밥 한 숟갈을 들으면 박수 쳐주세요. 야, 그거 어려웠을 텐데 엄마도 예전에 아이였을 때 너만 했을 때 정말 어려웠었거든. 잘 참고 잘하네. 이렇게 하면 정말 어른처럼 잘 먹을 수도 있겠고 쑥쑥 키도 잘할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더 이제 올바른 품성, 올바른 습관들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게 집에서도 몸에 배면 나가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일관된 법칙 하에서 아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이를 인정해주고 아이 행동에 대해서 어렵지만 하는 조금의 진보를 발전을 봐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성취 발전된 모습들을 굉장히 칭찬해주면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가거든요. 근데 자꾸 비난하고 반복적으로 잔소리하고 그리고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칭찬도 별로 없고 계속해서 잔소리만 누적되면 이거 10년 지나도 똑같아져요. 계속 부모와 자녀는 무슨 교육적인 아니면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잔소리. 자녀는 그 잔소리 귀찮음. 엄마는 습관적인 잔소리.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 행동을 미리 예측해 보세요. 움직일 것 같으면은. 그리고 약속된 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자극을 주세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그 행동을 다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비단 식사 예절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다 비슷한 그 원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시도해보고 스스로를 관찰하고 스스로를 그 피드백을 스스로한테 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 잘했구나. 잘 먹히는구나. 안 먹히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방법을 매일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면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게 그냥 고정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